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열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드러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의료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이지 이것 때문에 멈출 수는 없다며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또 우리 개혁 과정을 통해서 1차, 2차, 3차 병원 간의 어떤 기능적 역할 분담이 아주 건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상병 사건, 명품백 사건 등 자신과 김건희 여사를 향한 수사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고 뻔히 보이는 당정 갈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연금,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옵니다.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입니다.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특히 최근 여당에서조차 유예를 요구하는 의대 증원에 대해선 마무리됐다며 의료개혁의 본질인 지역과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반년 넘게 논란인 의대 증원 문제는 더 이상 논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10년, 15년이 지나서야 이제 의대 증원의 소위 의사 공급이 이제 추가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의료계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통일된 의견을 가져오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 등 3대 원칙을 내놨습니다.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노동개혁에 대해선 근로시간과 형태, 임금 구조 등에 있어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했고 국가 돌봄체계인 퍼블릭케어 확립과 늘봄학교 정착 등을 교육개혁의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또 그동안 수백조 원을 들였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던 저출생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다시 설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최상병 특검을 받을 거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자신이 수사가 미흡하면 특검하자고 했었는데 수사가 잘 되고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꼼꼼히 수사해 국민이 그 결과에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려울 거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가족이 이의를 제기했고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수사가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를 거의 책을 내듯이 이렇게 발표를 했고 경찰은 지난달 13쪽짜리 수사 결과 보고서를 내면서 6쪽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무혐의 이유를 설명하는 데 썼습니다. 최상병의 유가족이 수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해 사건이 한 달 전에 검찰로 넘어가 있는데도 윤 대통령은 경찰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나 많은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른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수사 외압 의혹도 국회 청문회를 통해 사실상 정리가 됐다고 했습니다.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야권에선 이 발언 역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면서 최상병 사건에는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 비서관실, 부속실, 법률비서관실, 경호처까지 광범위하게 개입한 정황이 이미 드러났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속속 확인되는데 오히려 실체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하는 주장도 기가 막힙니다.
JTBC 유선입니다.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 교원단체가 긴급 조사에 나섰는데 하루 만에 500명 넘는 학생과 교사의 피해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나도 언제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커지면서 사진으로 자신을 알려온 모델이나 작가들마저 사진을 숨기고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19살 쇼핑몰 모델은 최근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300여 장을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이 되기도 했고 전화번호도 어느 정도 노출이 됐더라고요. 집 잊지 않다. 너네 집 찾아가겠다. 해외에서도 오더라고요. 몇 년 동안 꾸준히 올린 사진들, 전문 모델의 꿈을 이뤄줄 일종의 포트폴리오였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이게 가만히 있어도 당하게 되는 피해가 있어서 중고교생에 이어 SNS를 기반으로 일을 해온 사진작가와 모델들까지 흔적을 지우고 있습니다. SNS 올려서 홍보도 하고 해야지 고객들이 또 유입이 되고 수입이 또 이렇게 더 늘고 하는 건데 잘못 없이 위축되는 상황이 억울하지만 도리가 없습니다. 공들여 가면서 하루를 올렸던 건데 이게 하루 만에 어떤 타의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이 공포는 기우가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7일부터 진행된 정교조의 긴급 설문에 피해가 의심된다며 참여한 교사와 학생은 2,500여 명. 이 중 자신의 사진이 불법 합성된 것을 확인했거나 합성물을 이용한 협박을 받아보는 등 실제 피해는 5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초등학생 피해가 분명히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교사들은 정부가 유포 영상 삭제를 지원하고 특히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고려대 럭비부 선수가 일본 전지훈련 도중 열사병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감독과 코치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논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코치가 지난해 선수 폭행 등으로 징계를 받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선수들을 때린 것뿐만 아니라 코치방을 제대로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레를 먹이려고 했다는 증언이 있다는 겁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 한 건이 접수됐습니다. 고려대 럭비부 김모 코치가 선수들을 때리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겪은 전직 선수들의 증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김 코치의 빨래와 방 청소, 온갖 허드렛 일은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심부름을 시켜요. 밥을 안 먹었다, 요거랑 이런 거 좀 사와라, 기피제 좀 사와라. 돈을 주면서 시켰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요. 훈련과 관계없이 때렸다고도 했습니다. 팔 안쪽 꼬집거나 만세하라고 갈뼈 같은 데 주먹 갖다가 이렇게 한 대씩 치는데 가혹행위를 당했다거나 벌레 시체를 발견하시더니 이거 니네가 청소했는데 이게 왜 나오냐. 청소 똑바로 안 한 거니까 먹어. 불이 난 숙소에 들어가 옷을 꺼내오라고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숙소에 불이 나서 학교에서 통제를 하고 있던 상황인데 뒤로 올라가면 창문으로 이렇게 넘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옷을 꺼내와라. 김 코치는 결국 지난해 10월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출전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체벌이에요. 선수들 입장에서는 체력에 도움도 안 되고 그냥 고문밖에 안 되는. 고려대 측은 피해 선수는 무단 이탈과 체력 측정 부진 등으로 문제가 됐던 선수였다면서도 당시 학교 차원에서 김 코치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수가 숨진 것과 관련해 감독과 코치, 트레이너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올해 정기 연고전에서 럭비는 몰수패를 감당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